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앵커 박희붕입니다.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가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상권을 비롯해 부산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 동구에 있는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3일 개청식을 가졌는데요. 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개청식에 참석하고 그리고 중앙부처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업무 보고까지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중앙정부기관 중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고 부산으로 처음으로 이전한 기관으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청사에서 직원들이 빠져나옵니다. 3355 모여 찾아간 곳은 주변 식당들. 고깃집은 물론 분식점도 손님들로 붐빕니다. 구석진 곳에 있는 노포식당도 음식 준비에 쉴 틈이 없습니다. 일단은 낮에 없을 때는 좀 조용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들어오고부터는 일단은 골목에 사람이 좀 많이 붐비고 앞으로 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 지금 체감 좀 느끼시나요? 느끼죠. 너무 감사하죠. 점심시간 때는 뭐 손님들이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네, 많죠. 영 났죠. 청사에도 새 상징물이 들어왔습니다. 가로 2m, 높이 1.4m의 화강암으로 만든 표지석입니다. 해수부 폐지 후 부산 국립해양박물관에 보관되다 세종청사로 옮겨진 후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해수부가 부산의 터를 잡은 지 보름. 이들의 빠른 안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응원과 기대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 23일 해양수산부 부산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기대와 환영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 이전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제안이 해수부 노조를 통해 제시됐습니다. 해수부 기능과 예산 강화가 핵심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해수부 이전은 20년 넘는 부산의 수건이었습니다. 부산 해양 인프라를 바탕으로 북극 항로 개척 등 폭넓은 정책을 펼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노조는 부산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이제 이전 축하보다는 성과를 내기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의미는 주소 변경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 기능과 예산 자체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부산 이전의 경제적, 산업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일 제정된 해수부 이전 특별법은 직원 주거 지원에 그칠 뿐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 전략은 빠져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수산업에 집중적 투자가 필요한 만큼 수산 분야 차관 신설을 주문했습니다. 수산업이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해양수산 분야 2차관 시설과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수산산업의 이상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어 해수부 산하기관과 연구기관, 관련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부산시에는 해양수산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서를 넘나들며 해양수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해양부시장직을 부산시 조직 개편 과정에서 신설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해양농수산국 역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해수부 부산시대가 첫 발을 뗐습니다. 부산이 해양 수도로 가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앞으로의 숙제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가 내년 상반기 지역 소비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동백전 캐시백 정책을 이어갑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최대 10%의 캐시백이 적용됩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쓰면 일정 비율로 환급해주는 캐시백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재정 여건에 따라 이 캐시백 요율은 들쭉날쭉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국비 지원으로 최대 13%까지 상향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이 요율이 최대 10%로 적용됩니다. 이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지역 화폐의 국비 지원이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시는 캐시백 적용 한도는 50만 원으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소규모 동백전 가맹점에 대한 요율 적용도 확대됩니다.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10%,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는 8%가 적용됩니다. 30억 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캐시백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 부산의 공공배달앱인 땡겨요나 동백택시, 동백몰을 이용할 때도 10%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시는 올해 캐시백 지원금으로 87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11월까지 동백전 발행액은 1조 5,600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사상구가 추진한 구립치매요양원 건립에 대해 사상구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병길 구청장은 구의원들이 예산 승인권을 남용해 주민 혈세를 낭비했다며 뇌물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조병길 청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구립치매요양원 건립 사업비가 전액 삭감돼 사업을 포기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은 예산 삭감에 편성표를 던진 구의원에게 우선 설계비용 3억 원을 청구하고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28억 원에 대해서도 구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검토하겠다며 전국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병길 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구청장에 당선됐지만 재개발 지역 주택 매입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돼 현재 무소속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번 예산 삭감이 각 당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적 절차를 추진하며 추진해온 사업들을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사업을 중단하도록 만드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전략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사상구 의회는 당초보다 계속해서 예산이 증가돼 왔고 향후 더 큰 재정 부담을 안길 수 있어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구 구립치매요양원 건립은 조병길 청장 공약 사업으로 모라동에 치매 환자 4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2층 규모 시설을 내년 말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신항에서 1,0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 300kg이 적발됐습니다. 비어있다고 신고한 컨테이너에 몰래 숨겨온 건데요. 이 같은 대량의 코카인이 발견된 건 부산신항에서 올해만 두 번째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신항 야적장으로 옮겨지는 컨테이너. 세관 엑스레이 검색 차량이 컨테이너 내부를 판독합니다. 빈 컨테이너로 신고되어 있지만 문을 열자 바닥에 무언가 놓여 있습니다. 겹겹이 포장을 뜯어내자 벽돌 모양 하얀 물체가 나타납니다. 곧바로 시약 검사가 시작되고 키트에 가루를 넣자 선명한 색으로 변합니다. 노란색과 파란색 같이 코카인만을. 코카인. 네, 코카인. 적발된 코카인은 모두 300kg, 시가 1,050억 원 상당으로 부산 시민 3배가 넘는 1,0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컨테이너는 에콰도르를 출발해 한국을 경유하는 정기 무역선에 실려 있었습니다. 가득 찬 화물 속에 마약을 숨기던 기존 수법과 달리 빈 컨테이너에 마약을 숨겼습니다. 지난 5월 적발된 600kg 코카인과 이동 경로와 수법이 같습니다. 세관은 마약 조직들이 중남미 노선이 많고 비교적 안전한 항구로 평가받는 부산을 마약 유통 경유지로 활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산세관은 우범국을 오가는 선박에 수중 드론을 투입해 정밀 검사를 벌이고 선원들에 대한 검사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인기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예매할 때 접수는 됐지만 좌석이 순식간에 사라진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경찰이 시중권과 매크로 프로그램, 이른바 직링까지 동원해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되판 안표 판매상을 검거했습니다. 보도에 박철우 기자입니다. 인기 콘서트와 프로스포츠 경기 예매가 시작되자
수천 명이 동시에 접속합니다. 그런데 몇 초도 지나지 않아 좌석은 이미 매진. 경찰 수사 결과 정상적인 예매 흐름과는 다른 방식으로 좌석을 훨씬 빠르게 선점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적발한 안표 판매상들은 3가지 방법으로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시즌권과 선 예매권을 이용해 장기간 반복 예매를 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팔았고, 대기열을 건너뛰는 직접 링크 프로그램, 좌석 자동 선택과 결제까지 가능한 매크로 프로그램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가족과 지인 명의로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수천 차례 예매를 반복했습니다. 이게 돈이 올해 1년치만 확인한 것만 해도 4,000장 넘어요, 지금. 확보한 티켓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렸고 좌석과 판매가, 수익률을 정리한 장부까지 관리했습니다. 정가보다 무려 최대 50배 가까이 비싸게 팔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개인이 혼자서 하는 내 표가 남아서 이렇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좀 구조적으로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한다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경찰은 안표 판매상 5명을 정보통신망 침입과 업무 방해, 입장권 부정 판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으로 벌어들인 8억 7천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기술을 이용한 안표 범행의 전체 구조를 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예매 단계에서는 비정상 이용 감지 기능을 강화하고 재판매 단계에서는 반복, 판매자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안표 범죄를 기술을 악용한 구조적 범죄로 보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소로입니다. 낙동강 하구에 추진 중인 세계 교양, 대저, 엄궁, 장락대교 건설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건 가운데 재판부가 현장 검증에 나섰고 강서구 주민단체는 공사 촉구 기자회견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부산권 교통체증을 감당할 낙동강 횡단교량. 부산시는 강서구 신도시 건설로 예상되는 교통수요 증가에 그 필요성을 더 강조해왔습니다. 대저대교는 지난해 10월, 엄궁대교는 올해 6월 각각 기공식을 가졌고 장락대교는 지난 10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이 다리들이 철새 도래지를 훼손한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고 지난 2월에는 부산지법에 대저대교 건설계획 집행정지 및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재판부가 공사 예정지와 낙동강 하구 일대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큰 고니는 4km가 필요해요. 환경단체는 현장 검증에서 이 교량들이 들어서면 교량 간격이 4km 미만으로 줄어들어 큰 고니 등 대형 철새들의 이동 공간이 위협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에코델타시티 주민들은 교통난과 생활권 단절을 이유로 교량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건설 정상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환경과 개발은 공존해야 한다며 환경단체의 주장은 사람을 배제한 환경보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모든 개발을 환경 파괴로 낙인 찍고 소송으로 사업을 가로막는 행위는 다수 시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민단체는 환경단체 소송에 맞서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원 판단이 남아있는 가운데 이들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해운대 일원의 상습 교통난은 해소될 수 있을까요? 그 현장을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에서 수영 강변도로를 지나 원동 나들목까지 가는 도로는 평일에도 차량 흐름이 느립니다. 특히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수영 강변대로를 지나는 차량은 2만 2천 대로 혼잡이 극에 달합니다. 이 같은 만성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진행된 광안대교 접속도로가 드디어 완공됐습니다. 2017년 계획 수립 후 공사를 시작한 지
3년 만입니다. 광안대교 옛 해운대 백스코 요금소에서 센텀시티 지하차도까지 교량 276m와 아래 평면도로 284m 구간을 건설한 겁니다. 사업비만 41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접속도로 개통으로 해운대 신시가지에서 원동 나들목 교차로 구간 이동 시간이 10분 정도 단축돼 수영 강변대로와 해운대로의 교통 정체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는 개통 후 수영 강변대로 통과 차량은 16,000대로 도로 혼잡도가 30%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 단축과 운행 비용 절감 효과로 연간 약 36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내년 초 만덕 센텀 간 대심도 고속도로가 뚫리면 교통 흐름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UTX가 금년에 드디어 그 기재 무적격성 심사를 통과를 해서 정말 BUTX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서 완공이 되면 가덕도 공항에서 우리 이 센텀까지 불과 27, 8분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교통 혁명이. 한편 광안대교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지하 고속도로 센텀 진출입 구간 마무리 공사로 인해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주의 운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강서구. 이곳에는 팥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정성껏 만든 건강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과는 좀 다른 제품을 만드는 거를 조금 제 모든 제품에서 조금씩은 다른 차별화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수 같은 경우는 시중에 좀 달게 만들었다면 좀 덜 달게 만든다거나, 빵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조금 덜 달면서 또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능성을 좀 넣는다거나, 팥 가지고 팥잼도 만들고 있거든요. 시중에 우리나라에서 좀 쉽게 접할 수 없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은 살짝씩 더 다른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름 대표 별미 팥빙수부터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팥잼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지만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 때면 마음까지 데워주는 따뜻한 단팥죽이 인기입니다. 이곳의 제품은 고유한 제조법으로 만들어지는데요. 팥의 경우 캐나다산 팥을 엄선해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저희는 현재 캐나다산 팥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제품이 타 팥 제품에 비해서 떫은 맛이 약하고 붉은기가 조금 더 선명해서 저희가 생산하는 팥 제품에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육안상으로 보았을 때 팥이 좀 알갱이가 오동통하다거나 상한 부분이 없는 것을 골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공의 기본이 되는 삶는 과정 역시 허투루 하는 법이 없습니다. 원하는 맛을 내기 위해 적절한 크기의 솥을 특별 제작할 정도인데요. 팥의 부드러운 식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껍질을 또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되게 뭉근하게 삶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단맛과 최소한의 첨가물로 은은한 단맛을 내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삶은 팥에 각종 재료를 첨가하면 팥잼과 팥앙금, 단팥죽 등 다양한 제품이 탄생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설탕 함량을 줄이고 불필요한 화학 첨가물을 배제하는 등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첨가물을 사실 좀 적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을 줄이면서 보존료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존료를 넣으면 또 그거만의 또 나쁜 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보존료는 사실 최소화하면서 거의 안 넣습니다. 설탕이나 소금이나 이런 그다음 조청 같은 이제 천연 재료들로만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화학 첨가물은 거의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사실 이제 젊은 층도 보통은 여성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계시고 부산시 의회나 이런 공공기관에서도 저희 선물 세트 이렇게 좀 단체 주문하고 계십니다. 동네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어느덧 지역을 대표하는 팥 전문 기업을 이끌고 있는 박정환 대표.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헬스케어 쪽으로 저희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노령진화식품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저희가 조금씩 이제 제조 상품으로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음식만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농사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저희가 밭을 기르고 요걸 생산을 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희 가게도 같이 운영하는 이런 이제 뭐 좀 완성도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게 사실 제 최종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아침 최저기온은 약 0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주 초반부터 후반까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당분간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아침과 저녁은 영하권에 머무르는 날이 있을 수 있어 두꺼운 겨울 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다음 주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